위험한 중개사 3탄. 혼란스러운 분양과 중개. 오늘은 중개사도 모르고 판사도 모르고 변호사도 모르는 분양과 중개의 차이. 그로 인한 위험한 중개사 대안을 제시합니다. 분양과 중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파트 1. 분양. 분양이란 어떤 뜻일까요? 분양이란 분양 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개는 무엇일까요? 중개라 함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개 대상물이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이란 시행령 제2호의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그리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을 말합니다. 그럼 보통 분양 대상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신축상가, 오피스 등을 건축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이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이 분양이라 했으니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중개의 목적으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분양 업무에 관여하였을 경우 보통 분양 대행사를 통하여 관여하게 되는데, 그때는 공인중개사로서가 아니라 분양 대행사의 일시적인 사무원으로서, 즉 프리랜서로서 분양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겸업금지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개 외에 다른 어떤 업무라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다른 업무에서 겸업할 수 없는 규정이 있다면 겸업에 제한되지만, 공인중개사법에는 겸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겸업에 관한 법에서 제한이 없다면 얼마든지 겸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면서 분양과 관련된 업무를 같이 하면서 분양 대행사로부터 MGM을 받게 되는데요. 그 금원을 MGM이라 하고 3.3%의 원천 징수한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를 사업소득으로 받거나, 일반 과세자일 경우에는 부가세 10%를 더하여 받을 수도 있는 등 분양 대행사와 겸업공인중개사의 협의에 의하여 MGM을 받게 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신축상가, 토지의 분양에 대하여는 앞에 설명한 대로 MGM에 따른 보수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작은 규모인 빌라, 즉 다세대를 분양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이때도 중개가 아닌 분양 업무를 한 것으로 위와 같이 MGM을 받게 되는데요. 이 분양해준 물건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분양에 관여한 사람이 공인중개사일 때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를 하지 않았다 하여 문제 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면 나는 중개를 하지 않고 분양 업무를 하였다라고 어필과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분양인지 중개인지 실제 분양일을 한 중개사도 모르고 변호사도 모르고 판사도 모르기 때문에 판례에 보면 모두 중개로 보아 판결하는 데에 실제 중개사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양인지 중개인지 구분을 가장 정확하게 하는 쪽은 공인중개사법을 다루고 있는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과 그 개선 조직 뿐인데, 공인중개사는 누구도 도와주지를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해법은 뒤에 가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 임대차. 분양 사업자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고 나서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대를 같이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다, 전세 피해다 하면서 여기에 적극 가담한 아주 극히 작은 프로테지 중개사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별건으로 하고, 오늘은 분양몰을 임대차몰로 하였을 때 공인중개사가 관여하였을 때의 문제입니다. 임대차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입니다. 따라서 신축 건물의 규모에 크기에 관계없이 임대에 관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분양이 아니고 중개입니다. 그렇다면 중개를 하였다면 계약서를 쓰고 그에 따른 확인 설명서까지 교부를 해야 하고, 계약의 당사자 양쪽으로부터, 즉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에 정한 중개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중개사, 빌라 3억짜리 임대차를 맞추어 중개하면서 분양 대행사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원 받았다 합시다. 그리고 계약서도 임대인이 만든 계약서이고 거기에 중개사 서명 날인도 없고 확인 설명서도 물론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물건의 하자로 민사상 불법 행위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개사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많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법 제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축 건물의 임대차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사나 건축주가 분양을 하면서 분양을 맞추지 못하거나 세금 문제로 임대차로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축 건물의 임대차 임대차는 분양에 관한 법률과 관계없이 임대차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관여하였을 때에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에 해당이 되므로 중개사는 계약서, 확인설명서, 법정중개보수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요. 현장에서는 I란 이름, 즉 I란 릴리스테이트, 즉 부동산의 소개비를 준다는 뜻이죠. R로 하면 500만원, R10 하면 1000만원이 되죠. 이런 소개비가 커질수록 분양가는 더 커진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공인중개사가 신축 건물의 분양이 아닌 임대차에 관여하였다면 공인중개사법에 처촉이 된다는 거죠. 요즘 전세 사기다, 전세 피해다 하면서 조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게 되면 반드시 이러한 문제가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차가 중개대상물이라 했으니까 일반인이 이 업무에 관여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사실 정확하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밝히기란 쉽지 않죠. 중개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업무에 관여하여 노임을 지급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파트 3 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 역시 중개 대상물이지요. 분양권 전매란 분양물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명의를 다른 제3자에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권은 시행사와 분양받는 사람이 공급계약서를 쓰고 건축물을 준공하게 되면 시행사 앞으로 보존 등기가 나고 그 다음에 분양받은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납니다. 분양권의 전매는 분양계약을 하고 나서 분양받은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기 전에 제3자 앞으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권 전매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했을 때 그리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분양권 상태에서의 전매는 중개보수 계산에서 공급가액 전체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양도인이 납부한 계약금 더하기 납부한 중도금, 납부한 발코니 확장 비용, 납부한 옵션 비용, 프리미엄 등 양도인이 납부한 금액의 총액을 가지고 계산을 하므로 공급가액 총액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아주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행으로 200만원이고 300만원을 정해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위험한 중개사라고 할 수 있죠. 1. 건축주와 업무 협약서를 써서 보관합니다. 2. 수분양자에게는 공인중개사로서의 업무가 아니라 빌라를 건축한 건축주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세요. 3. 업무 협약서는 위와 같이 작성하는데 수정 또는 보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업무 협약서? 부동산의 표시? 위 부동산의 표시에 대한 분양 업무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의한다. 1. 시행사 또는 건축주 공공공은 본 업무가 공인중개사법하고 관련이 없는 순수한 분양 업무임을 확인한다. 2. 분양계약서는 시행사와 수분양자가 작성하고 물건의 하자 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시행사 또는 건축주가 책임지는 것이며 영은 수분양자의 확보와 간단한 물건 안내에 대한 업무를 추진한다. 3. 시행사 또는 건축주가 공공공이 소개한 고객을 수분양자로서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MGM이랑 소개비로 금 000원을 000에게 지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 위 서식은 다운받을 수 있도록 댓글에 링크 시켜놓겠습니다. 시행사는 분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 협약서를 안 쓸 리 없고 안 써주는 건축주는 이상한 건축주로 그 물건을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파트 5 분양물을 임대차 계약할 때 분양물을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는 중개 대상물이므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릅니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등을 교부하고 물건에 물리적 하자는 없는지 위반 건축물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야 하고 특히 신탁되었는지
선순위 저당권 등이 있는지 등에 따라 문제가 없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요율대로 양쪽에서 받습니다. 특히 악성 임대인은 아닌지 잘 살펴서 임차인이 전세 사기 전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권리상의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파트 6. 다른 법의 분양 또는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정한 규모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주택 외의 건축물 등의 분양몰이 있습니다. 주택법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의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 등은 건축법에 따릅니다. 그 외 아파트와 부대복지시설은 주택법에 따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릅니다. 노인복지시설, 특히 요즘 많이 분양되는 시니어 아파트 등은 노인복지법에 따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릅니다. 이상과 같이 중개사들이 분양 및 중개 업무를 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원고는 댓글에 링크 시켜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